안녕하십니까.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렌션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0년 올해부터 매출이 2배 성장하는 반도체 기업이라고 해서 원익QNC라는 우선 기업 이름을 밝혀주고요. 그래서 원익QNC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커뮤니티죠. 제 거 이제 채널의 커뮤니티에 한 1개월 전쯤에 이제 11월 달에 내가 딱 한 종목만 이제 투자해야 된다면 어떤 분야에 투자하고 싶은지 그런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1위로 나왔던 게 그때가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이제 좋았잖아요. 그리고 관련된 반도체 업체들도 장비나 소재 업체들, 이런 업체들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이렇게 설문조사 했을 때 대부분의 이 투자자 분들이고 또 이렇게 유튜브 이런 주식 채널을 아마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특히나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라서 보고 있는 분들은 좀 잘하시는 분들이 많나 봐요.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를 가장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 지금 좋은 성과가 있겠죠. 지금 삼성전자는 7만원 이상 가고 SK 하이닉스도 11만원 이상 지금 이상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 한 달 전쯤에 이거를 이제 보면서 그때 좀 생각한 게, 그럼 나도 반도체 관련된 업체를 한 군데 좀 그때 이제 좀 괜찮게 보이는 데가 하나 있어서 그거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마이크가 그때 한번 잊어버리고 또 중간에 이제 사고 나서 좀 다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의 한 달 정도가 이제 지나갔죠. 그리고 이제 지금에서 이제 이게 생각나서 영상을 이제 좀 올려보는데, 이제 회사 이름은 이제 원익QNC라는 이제 회사고요. 그래서 이거 찾아본 게 원익QNC라는 이 회사의 이 실적 자료인데, 이제 매출액인데 이제 2019년도죠. 2019년도, 그다음 2020년도인데 19년도에 분기별로 매출액이 한 630억, 그다음에 690억 이렇게 되던 회사가 갑자기 2020년 올해 초죠. 1분기 때부터 1200억, 거의 보면 2배잖아요. 600억대 하던 회사가 지금 1200억 되고, 2분기의 실적도 1300억 꾸준히 2배 이상 나오고, 지금 9월 달에도 실적 발표 나온 게 3분기 실적 발표 나온 게 1314억 되고, 12월 달 4분기에도 한 1362억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분기별로 매출이 한 600억대였는데 이게 올해는 분기별로 매출액이 1200억이나 1300억이 되는 매출액이 2배로 이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연간으로도 봤을 때 원래 2015년도에 한 1400억, 그 다음에 2016년도에 1390억 비슷했죠. 그러다가 2017년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한번 왔어요. 그때 이러면서 한 거의 한 5, 600억 정도 한번 성장을 하고, 2018년도까지도 2600억까지 성장을 하고, 2019년도에 좀 정체가 있었죠. 반도체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좀 어느 정도 이제 공급 과잉을 이루면서 2019년도에 반도체 업체들이 조금 안 좋아서 이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제가 알기로는 원래 코로나가 오기 전에 2019년도 겨울, 그러니까 한 11, 12월, 그리고 2020년도 1월 달에 굉장히 반도체 관련 그런 리포트도 좋게 나오고, 수출이나 이런 지표도 좋고,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어요. 다시 한번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한번 오는 시기처럼 돼 있다가 갑자기 이제 코로나 오면서 전체적으로 주가도 하락하고, 경제 침체와 위기 상황으로, 글로벌 위기 상황으로 되면서 조금 어두웠다가 다시 이제 결국은 이제 반도체는 이 언컨택트 사회에서 더 많이 이제 쓰이게 되니까 서버나 이런 데 증설도 많이 되고, 모든 그런 제품에도 반도체, 특히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에도 많이 들어가고, 디램이나 아니면 낸드 플래시 이런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올해 비대면으로 되고, 온라인 그런 서비스 같은 거 늘어나면서.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원익QNC도 매출액이 이제 2배 이상이 증가되는 게 여기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2600억대 하던 2018년도, 19년도 비해서 올해 2020년도는 5300억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도 보시게 되면은 2017년도에서 18년도 되는 이때 원래 한 8, 9천원 하다가 이때 한 17,000원까지 올라갔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공급 과잉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2019년도에는 좀 이제 힘든 시기를 보냈다가 다시 2019년도 후반도 들어서 그때 이제 반도체 그런 어떤 리포트나 이런 게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성장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제 꺾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지금은 뭐 2만 원이 지금 넘죠. 2만 950원까지 해서 다시 사상 최고치를 지금 원익 QNC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이제 11월 달 아마 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회사를 좀 이제 봤던 게,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늦게 본 거죠. 예, 이게 여기 보시면 2020년도 1분기부터 좋아지기 시작한 회사를 저는 11월 달이나 돼서야 이제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거고요. 그때가 아마 한 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원액 QNC를 처음 봤었을 때 주가가 한 15,000원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보면서 매출액이 이렇게 더블 디지트로 이제 두 배로 성장을 한 회사인데 주가는 왜 이렇게 오르지 않았지? 왜 이렇게 저평가로 계속 있는 거지?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런저런 일을 제가 마이크 잊어버리고 뭐 이렇게 하고 거의 뭐 3주에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주가 그래프가 지금 15,000원 하던 게 뭐 최고가 11,000원까지 올라가고 거의 5,000원 이상, 6,000원 정도 이상 오른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거의 한 30-40%가 뭐 한 달 만에 지금 올라버린 상황이거든요. 예, 급하게, 굉장히 최근에 이제 급하게 이제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원익 QNC는 뭐 시가총액은 한 5,507억 정도 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일단 반도체 관련 회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2019년도부터 제가 이제 각 1분기 때 매출을 볼 거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갑자기 1분기 때 매출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유나 이런 변화점을 좀 찾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해마다 1분기 매출을 한번 들여다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이 회사는 일단 이 쿼츠라는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죠. 쿼츠라는 제품, 이게 석영유리라고 돼 있어. 반도체용 석영유리. 그래서 이 반도체용 석영유리가 하는 일은 이제 반도체를 운반하거나 했을 때 이제 불순물이 생기거나 묻으면 안 되고, 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석영유리를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한다 그래요. 옮기거나 이랬을 때.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은 결국 이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반도체의 양이 늘어날수록 이 석영유리는 그에 비례해서 같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또한 여기 보시면 이제 세라믹스라는 건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석영 유리 소재로 해서 만드는 거라서 LCD 부품으로 들어가는 거고, 뭐 요거보다도 중요한 게 세정. 이 세정은 이 석영 유리 이제 쿼츠웨어라는 이 제품을 세정해서 또 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불순물이 결국 이제 뭐 묻거나 이러면은 그걸 어느 정도 또 세정해서 재가공하는 그런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을 가장 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쿼츠웨어의 반도체 이동할 때 쓰는 쿼츠웨어, 그것이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한국은 뭐 이 원익이라는 회사가 아마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원익 뭐 IPC도 있고, IPS죠, 죄송합니다. 원익에 관련된 이름이 붙은 원익 뭐 홀딩스도 있고요. 그런 원익이라는 회사가 이 삼성전자하고 굉장히 좀 이런 비즈니스 관계를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좀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국 쪽에서 아마 매출 비중 아마 이 삼성 쪽으로 많이 나갈 거고, 이제 뭐 대만 이런 데는 이제 TSMC죠. 이게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쪽, 파운드리 쪽에도 똑같이 이게 적용이 되거든요. 이 석영유리가.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래의 반도체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성장이 되잖아요.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분야도 성장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 거기서 이제 파운드리 쪽은 더 성장이 많이 이제 보이는데, 그쪽에서도 이 반도체 석영유리인 쿼츠웨어가 이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이 사업은 전망은 굉장히 좋은 회사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전망이 좋고, 지금까지도 계속 좋았고, 매출도 해마다 많이 성장을 했던 회사거든요. 그래서 우선 1분기 2016년도 한번 2016년도부터 1분기 계속 매출 한번 볼게요. 연도별로. 그래서 1분기 때 매출이 한 342억이에요. 342억 정도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쿼츠웨어를 담당하는 국가가 한 네 군데가 나오고 있죠. 한국, 대만, 미국, 독일. 그래서 342억을 했고, 2016년도. 2017년도에는 아까 342억이었는데 438억으로 매출이 성장한 거죠. 1분기에 봐도. 그리고 똑같이 네 군데 이 쿼츠웨어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593억,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매출이. 그리고 똑같이 네 군데 이제 그 수출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 대만, 미국, 독일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9년도에 또 성장을 하는 거죠. 710억, 이게 분기 매출입니다. 1분기 매출. 이때도 이제 4개 국가, 한국, 대만, 미국, 독일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710억 정도에
매출을 지금 이제 1분기에 올려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2020년도가 지금 궁금했잖아요. 1분기 때. 그러니까 2020년도 1분기 보니까 하나가 더 생겼어요. 보니까 미국 쪽으로 피즈드 쿼츠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피즈드 쿼츠라고 돼 있고 반도체용 석영률이 돼 있는데 이 매출이 전체 기존에 있던 그 국가들 매출, 특히나 진짜 한국이 제일 컸는데 그 매출 비중보다 더 나오거든요. 이 피즈드 이 쿼츠라는 이 매출 비중이 이게 굉장히 지금 이제 크게 나오고, 이게 아마 램 리서치 쪽으로 아마 이렇게 그쪽으로 이제 나가는 물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보면은 아까 다른 리포트에도 보면은 그쪽으로 이제 좀 진출했다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1264억이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에 1264억을 한다는 거예요. 1분기에만 2020년도에 했는데 지난해 1분기에는 이제 710억이었잖아요. 근데 왜냐면 이게 500억이라는 게 500억 정도의 매출이 이제 해마 분기별로 계속 이제 더 붙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익 QNC가 매출이 굉장히 올해 1분기부터 이제 증가하게 되고, 특히나 쿼츠 웨어가 있고 그다음에 피지드 쿼츠가 있는데, 피지드 쿼츠는 이제 이게 이 쿼츠의 원재료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멘티브라는 이제 회사를 뭐 뒤에 나오지만 인수했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직 계열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1분기에 이 매출, 사업 부문별 매출이죠. 이거를 보니까 여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구나. 그래서 솔직히 내가 너무 늦게 찾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회사고 좋은 호재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주가도 많이 오르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발견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걸 11월 달에 이제 발견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분기별 매출, 연도별 매출을 한번 봤는데 2019년도 일단 매출을 계속 보면 아까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연도별 매출에 1392억 2016년도, 일단 2017년도에 1973억, 2018년도 2665억, 2019년도에 2631억을 했는데 2020년에는 아까 얘기한 그 미국 쪽 그 피지드 쿼츠의 그 사업 분야가 더 붙으면서 작년 총 매출이 올해 2분기 매출만에 뛰어넘은 거죠. 올해 반기 만에 작년 한 해 동안의 매출보다 더 많이 매출을 올린 상황이 됐고, 3분기 매출까지 합치니까 벌써 뭐 이거는 한 해 동안 한 겁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2631억을 했는데 올해는 3분기 만에 3805억을 하고, 아마 올해 그래서 아마 한 5천억 이상을 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더블로 돼서 거의 2배로 매출이 아마 성장될 거라고 예상이 좀 되는 회사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노란색이 쿼츠인데, 쿼츠가 거의 다른 매출 대비해서 절대적인 매출 비중을 좀 차지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혹시 궁금한 게 내부 매출 제거 뭐 이런 게 가끔 사업 부문별 매출에는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자회사 간 뭐 거래가 있어서 이게 더블 카운팅이 된다 그러죠. 2번 매출이 카운팅 되거나 이런 거에서 아마 그 오프셋을 아마 해줘서 이게 마이너스 이제 뜬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왜 내부 매출은 왜 마이너스지? 이렇게 헷갈리시면 필요 없이 그냥 내부 매출이 이제 2번 이렇게 다른데 아마 매출이 아마 잡혔는데, 그래서 한번 또 빼주는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원익 QNC의 이제 사업 부문별 매출을 이제 분기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쿼츠 사업 분야,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은 쿼츠 사업 분야고, 보라색은 이제 세라믹스 사업 분야, 그리고 파란색은 세정 사업 분야, 그 다음에 빨간색은 기타 사업 분야, 뭐 이렇게 해서 쭉 나눠서 분기별로 매출 이렇게 쭉 한번 봤는데, 밑에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기본적으로 매출이 꾸준하게 이렇게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렇게 크진 않았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고, 중요한 게 이제 2020년도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피지드 쿼츠라는 그 사업 분야가 붙으면서 지금 이제 거의 2배로 회사가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이 좀 달라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기존하고는 다른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 1분기, 2분기에는 매출액이 뭐 한 1,300억대, 그리고 1,400억대가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유망해진 거예요. 매출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이익률만 잘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뭐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물론 주가가 안 올랐다고 하면요. 근데 여기 회사가 생각보다 주가가 그렇게 안 올랐었거든요. 11월 달에 보면. 그래서 좀 지금 생각하면 좀 아쉬운, 저는 투자는 못 했는데 지나갔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뭐 다음에 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또 찾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원익 QNC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진짜 좋은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는 게, 해마다 그래도 매출이 좀 성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마다 매출이 성장한다는 거는 이쪽 산업의
전방 산업인 이제 반도체 분야가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성장하고 있는 이 반도체 산업 내에서도 원익 QNC가 이 시장 점유율이 이게 뭐 나빠지지 않고 계속 어느 정도 유지하거나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익 QNC가 거의 쿼츠 부분에서는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 점유율도 제일 높은 거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원익 QNC가 10년 동안 보면은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냐, 그러니까 뭐 보시면은 이제 1907원 하던 2010년도 2010년도에 한 2,000원이 안 됐죠. 그런 회사가 지금 2만 원이 넘으니까 꾸준히 계속 적립식으로 정말 투자를 해도 좋은 회사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0배 이상 이제 성장을 한 그런 회사인 거죠. 그래서 회사는 꾸준히 그래도 뭐 좀 굴곡이 있긴 했지만,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 좀 많이 올랐다가 좀 하락하고, 또 코로나 때 하락하고 그런 건 있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꾸준히 좀 10년간을 바라봤을 때는 꾸준히 올라간 주식이다. 그래서 좀 장기 투자를 해도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애널리스트 좀 리포트를 몇 개 봤는데, 그래서 유안타증권에서 이게 11월 달에 나왔었거든요. 2020년 11월 달에 나오면은 이제 이 원익 QNC 반도체가 서플라이 체인이죠. 관련 이제 업체들, 막 장비 부품 업체들인데, 뭐 여기 나오는 게 이게 YTD 이제 수익률이죠. 올해 한 해 동안에 이제 수익률이 쭉 나오는데, 뭐 TSE나 뭐 ISG, 그다음 리노공업 뭐 이런 회사들은 100%, 뭐 200% 이렇게 이미 이제 성장이 다 한 거고, TCK도 이제 63% 이렇게 성장을 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 회사들이 성장했다. 근데 이 원익 QNC는 단지 8%의 성장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1년 동안에 이제 그 주가 이 그래프를 좀 보니까 이제 올해 시작할 때 거의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거의 한 뭐 16,000원 뭐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6,000원, 17,000원. 그러니까 16,000원 후반이나 16,000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 그 유안타증권의 리포트가 나왔을 때는 11월 달에 이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에 보면은 비슷한 주가가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너무 낮아져서 그런 거지, 코로나 그러니까 이전보다도 매출이 지금 훨씬 더 잘 나오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2000년 1분기 구간, 그 다음에 2분기 구간, 3분기 구간, 그 다음에 4분기 구간인데, 이 모든 구간에서 작년도 대비해서 2배 정말 이 매출이 올라갔으면 주가가 이 정도가 아니라 이쪽 부분에서 놀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지금 현재 2만 원, 이게 되는 게 맞는데, 이게 강제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낮아진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1년 동안 이 리포트를 냈을 때 12월 초반 때는 오르지 않았다. 이제 저도 이때쯤에 이제 발견을 한 거고요. 이 회사를 저는 이제 처음 그때 11월 초에 이제 저는 알게 됐어서, 그때 보니까 한 15,000 얼마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뭐 반도체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그런 주가 성장에 힘입어서 원익 QNC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한 30-40%가 몇 주 만에 올랐으니까 좀 아쉬워요. 이게 너무 이렇게 왜 갑자기 이때 갑자기 올라가지고 조금만 정말 뭐 이 정도의 여러 가지 지표가 좋아지는 게 보였다 그러면 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뭐 하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좀 속상해서 너무 내가 투자 안 했는데 벌써 올라버려서, 그래서 근데 투자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려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서 약간 느낌이 이 좋아하는 뭐 여자분이 있는데 고백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으로서 이렇게 만나서 떠난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좀 이제 좀 아깝죠, 되게. 좀 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리포트 하나 더 보시면 이제 유안타증권에서 나온 건데, 똑같이. 그래서 매출액 일단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2020년도하고 21년도의 어떤 성장을 보시면 둘 다 2020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이 매출액이 2배로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이 볼륨, 양적으로 굉장히 이제 성장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영업이익도 이제 2배 늘죠. 2배 느는 거, 매출액 2배 늘었으니까 영업이익도 2배 느는 거고. 근데 중요한 게 단기 순이익이 이 영업이익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160 정도로 많이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이제 영업에 손익이 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뭐 이거는 이제 이후엔 좀 이제 다시 알려드리겠지만, 이
모멘티브라는 이제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 회사가 좀 적자가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21년도 되면은 어느 정도 적자 폭이 끊긴다고, 뭐 요건 설명을 제가 다시 드리겠지만, 그래서 2021년도, 21년도에는 질적인 성장을 좀 하는 한 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5,851, 매출액은 크게 안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거의 한 50% 이상 는 거죠. 510억 하는데 내년도 예상은 780억이고, 당기순이익도 올해는 160억 정도인데 내년도에는 523억 정도로 질적으로 굉장히 성장하는 한 해가 된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외형으로 좀 전체적으로 매출이 성장을 하는 한 해가 되고, 2021년도에는 질적인 성장이죠. 이익률이 굉장히, 영업이익률이나 당기순이익의 이익이 많이 성장하는 그런 한 해로 이제 리포트에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연결 자회사라고 지금 돼 있죠. 이제 모멘티브라는 이제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이제 이 회사가 여기 밑에 보시면 무슨 회사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 피지드 쿼츠라고 했죠. 그래서 그 쿼츠 원재료를 이제 제조하는 회사죠. 그런 회사에 이제 미국하고 독일, 일본, 중국에 있는 이제 사업장을 이제 인수를 했고요. 그게 2020년 1월 1일 날에 모멘티브의 쿼츠 사업 분야 4개를 인수했다. 그래서 이걸 인수하면 이제 좋은 게 뭐냐면, 결국은 이 원익큐엔시는 이 쿼츠라는 쿼츠 웨어를 만들어야 되는 회사죠. 석영 유리를 통해서 이제 반도체를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데,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제조업체, 이 원제조 업체를 지금 이제 인수를 한 거죠. 그러면 이건 이제 저희가 수직 계열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수직 계열화는 뭐냐면, 무슨 사업을 할 때 이 원재료부터 뭐 제품,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 이제 완제품이나 뭐 이런 식으로 전체의 그 공정 과정을 한 회사가 이제 운영하는 거죠. 수직 계열화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은 이익률이 이제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회사한테 이걸 사오려면은 다른 회사가 이익을 많이 좀 내거나 뭐 이런 게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고 내부자 이제 거래인 거고, 그리고 다른 쪽 회사에서 또 매출의 수익이 나면은 뭐 지분법이나 아니면 뭐 자회사 법칙으로 인해서 그 수익도 받아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또 좋은 거는 이제 공급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 원재료 회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 원재료가 굉장히 좀 공급이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 연결되어 있는 원익 큐엔시에 먼저 공급을 하겠죠. 다른 이 석영 쿼츠를 만드는 그 쿼츠 웨어를 만드는 회사에 공급하기보다는 먼저 원익 큐엔시에게 주겠죠. 그렇다 보면은 나중에 그런 상황이 오면은 원재료가 굉장히 비싼 상황이 됐을 때 원익 큐엔시가 만들어내는 그 석영 쿼츠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면으로 이 그 수직 계열을 하고, 뭐 원재료 회사를 인수한다든가 제품의 제조 회사를 인수한다든가 투자를 한다든가, 그건 굉장히 좀 좋게 이제 보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애칭 공정용 쿼츠 원재료 수직 계열화까지 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본사 쿼츠웨어의 사업화의 시너지 효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2020년 1분기에 이제 인수한, 이게 1분기 1월 1일에 인수했잖아요. 모멘티브가 영업 적자였대. 그러니까 적자인 상황이었고, 이 적자가 1분기에 72억, 2분기에 46억, 3분기에 23억이고, 뭐 이 무형자산 상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영업 안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뭐 자산 상각이나 그런 디프리에이션이죠. 이렇게 아모테이제이션,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그 이제 무형자산에 대해서 이게 이제 감가상각을 한 그거를 뺀다 그러면 실제 영업 쪽에서는 이제 그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죠. 그래서 이제 그 손익이 이제 0이 된 거죠. 적자가 0이 된 거로 달성이 된다. 그래서 이게 점점 이제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까지 간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이제 떨어지는 상황, 특히나 당기순이익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2021년도 되면은 그런 영업 적자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또 당기순이익 그런 면에서도 연결 자회사니까 아마 이쪽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쪽에 연결 자회사의 그 순이익이 많이 좀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도 매출이 2021년도 보면 많이 안 늘어서 좀 뭐 성장이 멈춘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020년에는 양적인 성장, 2021년에는 이제 질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오히려 21년도가 더 기대되고, 솔직히 이 숫자도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전방 사업에 또 TMC
TSMC나 지금 램 리서치나 이런 데들도 공급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에 반도체 예상이 더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매출액은 더 늘어난다고 하면은 뭐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뭐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요. 네, 그래서 뭐 보면서 좀 영상을 한번 만들고 싶었던 회사고, 진짜 투자까지도 굉장히 해보고 싶었던 회사인데 최근에 너무 한 30-40%가 거의 3주? 한 달 만에 이렇게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조금 지금은 좀 그냥 부담을 좀 느끼고 있고, 뭐 조정이 오거나 이러지 않은 이상은 투자는 지금 쉽게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무튼 아까 얘기한 대로 반도체에 좀 관심이 가장 많이 가지고 계셔서 이제 반도체 관련 회사 중에서 이제 매출이 2배로 성장하는 회사라고 해서 만들었고, 아마 반도체 관련해서 뭐 저는 이 회사를 봤지만 뭐 매출이 2배 이상으로도 드는 회사들도 많을 거고요.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올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랜드나 그 SSD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회사들도 많았고, 또 장비 회사들도 그다음에 이 반도체 장비 회사가 또 2차 전지와 관련된 사업을 같이 하는 회사들도 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아마 더 좋았겠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만들기로 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